KFN 시사 토크쇼 프리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렛츠고 유럽 인문 기행입니다. 유럽의 미술과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류애와 삶의 지혜, 인문학적인 통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이제 최후의 만찬, 워낙 유명한 대표작 가운데 하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이건 가장 먼저 이 모나리자가 딱 떠오르는데 이게 어떤 작품이에요? 네, 프랑스는 아마 모나리자하고 에펠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먼저 이 모나리자가 다른 그림보다 유명해진 거는 1911년에 도난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그 네. 박물관에 있던 이태리 청소부가 네. 자기네 나라 건데 왜 여기 있나 그래서 그거를 훔쳐가지고 그래요? 네, 자기 집에 1년 동안 놔뒀다가 그때 그다음에 이태리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팔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에 돌려주는 네. 그런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 작품이. 원래 유명한데 네네. 더 유명을 해지면서 그렇죠. 이제 화제의 중심에 선 건데 네네. 아니 그렇게 유명한 거를 어디서 네. 팔아요? 팔 수도 없을 텐데 웬만해야지 밀거래라도 하죠. 네, 팔려고 그랬다가 들켰고요. 아. 이거는 프랑스에서는 이 그 경제적 가치를 거의 40조로 친다니까 네, 거의 프랑스를 먹여 살리는 그건 결국 값이 없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빈치 작품인데 루브르에 있는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다빈치가 말년에 네. 프랑스의 왕인 프랑스와 1세가 이태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태리가 훨씬 문화적으로 이제 더 부자고 앞섰죠. 앞선 네.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다빈치 말년에 거기서 프랑스와 1세의 품에서 죽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스타를 초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년에. 네, 그래서 네. 프랑스에서 죽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태리에서 그렸는지 여기서 그렸는지 모르지만 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네. 이제 프랑스에 남게 루브르 된 박물관에 거예요? 남게 된 거죠. 근데 네. 이거 초상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초상화면 보통 의뢰인이 네. 인물의 주인공이 보통 소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어떻게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프랑스에 남게 됐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고요. 네. 주장들이 다 알고 보면은 다 정확하게 맞지가 않고 네. 그 조공드 부인이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95년도인가 루브르 갔을 때 모나리자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조공드라 그래야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네. 당시에는 조공드를 찾아야지 모나리자를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초상화는 이제 의뢰자가 있잖아요. 요청을 네네. 하면 그 네. 이제 모델을 인물을 앉혀놓고 초상화를 그리는 건데, 네. 그랬으면 당연히 가져갔을 텐데 이게 갖고 있었던 건 초상화가 아닌가 그러면요? 그거는 모델로 그냥 그린 건가요? 모델, 하여튼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뒤에 가서 또 이 작품의 가치를 얘기할 아무튼, 때 네. 말씀드릴 네, 게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특히 모나리자 같은 걸 보면 그 당시에 다른 작품들하고는 달리 인물 묘사가 네. 너무 생생하잖아요. 살아있는 듯하고 네. 뭐라고 그러나 좀 묘한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진짜 인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인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잘 그린 극사실주의적인 사진 같은 그런 네.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이 주는 이제 가치를 잘 느낄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전에 만화 같은 그림만 봤다고 생각하다가 네. 어느 날 정말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물의 특징은 그 도자기빛 같은 그 살결, 네. 그다음에 살을 누르면 탄력이 있어서 튀어나올 것 같은 탄력. 그 질감 그런 것들이 네네. 그냥 느껴지는 것 그래서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나 그런 성모상이나 이런 그림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다음에 인물을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물이구나 그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사가들이 보면은 모든 예술 작품의 그 표정을 보더라고요. 네. 표정이 막 웃거나 그러면 아주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도 기와 같은 거 볼 때 웃는 기와 하면 막 신문에 나고 막 네.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모나리자의 표정은 너무 강력해요, 생명력이.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나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생명력이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은 살짝 옆을 이렇게 보는 듯하게 네. 눈동자도 가 있는데 입술은 다물고 있는데 네. 묘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그거 네. 참 야, 아니 신비로운 그러니까 그림이긴 이게 해요.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어. 권총 자살을 야기시켰다 그래요. 그 정도로요? 네네. 그러니까 히스테리 환자들은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날 자기를 비웃는 건지 웃는 건지 나를 유혹하는 건지 네 뭐, 아니면 어?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그 그런 정도로. 아주 강력한 네. 눈빛. 그러니까 우리도 왜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네. 인상을 모나리자가 주는 거죠. 마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마치 그 당시에 이 인물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네네. 살아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진다는 정도인데 네네.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작품이 발표될 당시에 이게 1500년 네네. 무렵이잖아요. 그 네. 원절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들을 의뢰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부터는 얼만큼 똑같이 사람같이 그리느냐가 이제 좋은 그림의 척도겠죠. 얼마나 사진처럼 네네.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리느냐. 네, 그러니까 정말 탄력이 있고 막 네. 그런 게 인물화의 이제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게 됐겠죠. 그러면 그 네. 이후의 작품들은 네,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사실적으로 그럼요. 그리려고 네. 미술계의 어떤 그 사조가 확 바뀌는군요. 그렇죠. 아, 그것도 또 이제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 전에는 거룩하게만 그리고 네. 성화 네. 같은 걸 그렇게 그렸다가 이제는 정말 사람 그대로 그렇게 네. 그리는 거죠. 네. 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진짜 너무나 소중하게 네. 가까이에서 보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쳐놓고 네, 저 네. 안에 또 유리 안에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만약에 가서 볼 기회가 있으시면 네. 어떤 부분을 조금 눈여겨 세심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지금 가면은 정말 한 10년 종대로 쫙 사가지고 사람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줄에 가면은 보고 옆으로 빠지고 이렇게 네, 돼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 가게 되면은 이게 컴컴한 유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일단 그 사람의 눈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같이 공감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강력한 작품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저희는 워낙 많이 봐서 네네. 사진으로도 도록으로도 네.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음. 그 당시에 다른 작품들을 네네. 보고 나면 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제 느끼실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모나리자 말고 다른 성화들을 쭉 보다 보면 네. 그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보는 그림도 사실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내려보고 있거나 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을 보고 있거나 네. 그렇지 나를 이렇게 뚫어져라고 보는 그런 작품도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와 비교하면은 그 작품이 갖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모나리자는 그 모델 이름이에요? 네, 조콩드라는 그 여자를 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작품을 하고 또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이 모나리자를 유독 그렇게 아꼈다면서요? 네, 그랬던 이유는 하여튼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초상화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그리거나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을 그리지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초상화로 그리진 않거든요. 아니면은 돈이 무진장 많아서 보통 초상화를 보면은 뭐 진주 귀걸이 뭐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폐물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모나리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정말 보통 여자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보통 근데- 여자를 그린다는 점. 근데 굉장히 기품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과 어떤 신비하죠. 자태인데 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짝사랑했을까요? 그거는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네. 다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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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단 한 가지 눈썹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게 뭐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 1500년대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그 눈썹이 없는 경우가 많이 아, 있거든요. 눈썹을 싹 밀고. 아마 그 당시에 좀 유행이지 않았을까? 아니 이마도 막 이렇게 그냥 밀고 예. 천일의 애니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스푸마토 기법을 꼭
얘기를 하죠. 그게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얘기할 때는 네. 꼭 그 스푸마토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윤곽을 더 흐리게 네. 이렇게 지우면 지울수록 더 도톰하게 입술 같은 것도 도톰해 보이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름의 그 탄력을 주고 하는 그런 기법, 그것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윤곽선을 뚜렷하게 하지 않고 네네. 어슴푸레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지워요.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깊이와 그 네. 입체감을 느끼게 네네. 하는 그런 네네. 기법인가 보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근데 혹시 뭐 그렸는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렸는데 네. 이게 나중에 뭐 지워지거나 이랬다는 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이 기법 이름도 있는 것을 보면은요. 아, 네네. 이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시도를 했고 그 음. 이후에 이제 화가들이 너도나도 음. 다 이거를 이제 따라서 하면서 네네. 인물이 점점 더 사실적으로 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물은요. 거기에 자꾸 익숙해서 보다 보면 멀리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네. 독특해요. 도자기빛의 그 어떤 그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피부 하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화라는 게 평면인데 네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입체적인 신비롭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나를 보는 그러니까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을 이제 그전 그림에서는 아무리 잘 그려도 그림인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거기다 또 어두컴컴하니 이렇게 네.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불도 별로 이렇게 환하지 않았을 텐데 네. 이렇게 촛불 켜놓고 어두컴컴한 데서 나를 누가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TV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깜짝 놀랐겠죠. 그런 아마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이게 한 점이 아니라면서요? 또 다른 모나리자 또 있다면서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네. 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의 첫 문을 연 천재 작가 다빈치의 모나리자. 예술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의미, 상징성 네. 이런 걸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인물을 정말 보는 것처럼 네. 시각적으로 그렇게 네.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예술이라는 게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것에서 네. 그다음 인간적인 것으로 넘어오고 네. 인간적인 것에서는 또 특수층에서 보통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이런 네. 단계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전혀 성화가 아닌 걸 그렸다는 점에서 종교에서부터 벗어난 그림이고 거기다 또 평범한 여자를 그렸다는 점에서는 귀족의 특권층으로부터 보통 사람에게로 넘어오는 네. 그런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네, 민중적인 네. 뭐 그런 그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 네. 그러면서도 아까 그 무슨 기법이라고. 스푸마토. 네. 그래가지고 윤곽선을 배제하고 일부러 지우면서 어슴푸레한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입체적인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화풍 그런 네네. 것들을 이제 개척해나는 하나의 선구적인 작품이었다 이렇게.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한번 네. 같이 감상을 해봤습니다.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오늘도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